자,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안 수사권 얘기는 전당대회에서 두고두고 나올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요 질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 경우에 이제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순방 떠나셨던 사이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변화 상황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그야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죠.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상대방을 억압하는 형태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 뭐 굳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뭐 저의 뭐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이게 뭐 너무나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미 이게.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이 있고 순수한 상태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우리가 늘 주장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제발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갖다가 상식을 갖추고 토론을 하자고 그랬지, 정치 싸움의 장으로서 활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9월 그리고 뭐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초에도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아니 보안 수사권 폐지해도 되고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해도 되고, 우리같이 잘 모르는 비법률가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토론을 해라. 그냥 무조건적인 폐지라고만 떠들 게 아니고, 그 폐지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혹시나 있는지, 폐지에 대한 당위성도 당연히 알고, 우리도 정치검사들을 매우 싫어하고, 이 수사권을 갖다가 정치인들을 무도하게 탄압하는 것도 우리도 싫은 사람들인데, 적어도 하나의 정책이나 제도를 갖다가 변경하고 하려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천천히 바꿔나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야 니네들은 쓰레기들이야, 니들은 다 죽어라, 박멸해야 된다, 이게 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내내 그 얘기만 했던 거예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르기까지 공소청법, 중수청법 개정한 거 관련돼가지고 지들 지지층 결집시키는 데에만 졸라게 써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대통령도 많이 오염된 주제인 측면도 있고, 이게 이미 순수하지가 않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있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안 수사권 무새들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고 봐요. 보안 수사권 무새들이 순수하지 않다고. 에? 그냥 잊을만 하면 떠드는 이 보안 수사권 무새들이 그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정치 공세에 잘 드는 칼로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 갈라대고, 심지어 진보 진영을 두 쪽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선동한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뉴미디어 기득권 대형 채널들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주제가 자기들이 선동하기에 편한 주제이기 때문에 완전 한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에? 그런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까지 오염을 시켰냐? 누가 이렇게 오염시켰습니까? 아침에 의제 잡고 오후에 확산시키고 뻔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 하청 채널들 죄다 떠들고. 왜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만드냐고요. 나 이거 되게 속상하더라고. 대통령은 이미 다 보기에도 이미 오염됐다, 순수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염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뭐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입법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법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 하에서 어떤 법과 제도를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라고 주장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설득해 나가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어렵고도 아름답고도 또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때로 어떤 정치인들은 이 어떤 적을 하나 규정해 두고 이 우리의 공공의 적을 하나 규정을 해두고 그 적을 24시간 365일 때려야만 내가 사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걸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내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니라 적을 하나 규정해두고 그 적만 패는 정치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만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어떤 민주당 정치인이 어떤 국민의힘 정치인과 대립각이라는 걸 세웠을 때 서로가 어떤 이슈를 두고 정쟁을 한다고 칩시다. 물론 그 논쟁 안에는 우리가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대적 공생이라는 거는 이 한 축이 무너지면 내가 공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적을 규정해두고 그 적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때릴 수 있는 아이템이 사라져요. 네. 때릴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져서 내가 자생적으로 내 역량을 갖다가 내 경쟁력으로 뭔가를 법을 개정하고 뭘 하는 방식 그런 게 없고 그냥 선명하게 하나의 적을 패야 돼. 그게 그 사람의 시작부터 끝이에요. 입법 활동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그냥 저 적만 때리는 방식이야. 그런 거를 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기도 하죠. 야당은 정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지지층을 결집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안정성 있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정부와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최대한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정도 부작용이 없이 하는 것. 그 안정성이라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할 일이 있고 여당 의원이 할 일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여전히 어떤 특정 집단을 끊임없이 악마화해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게 국회의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오셨죠. 근데 이젠 뭐다? 보안 수사권이 오염되었다. 그 얘기죠.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미.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끼는 것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또 민주당 당 내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또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또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을 텐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넘겼으니까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저는 그 점은 명백합니다. 사실 검찰은 마음에 안 들죠. 권한이 요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잖아요. 법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주어놨더니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이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 전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 그건 경찰이 수사하기 했으니까 경찰이 다 맞자. 또는 공수처가 하기로 했으니까 공수처가 맞자. 보안 수사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심정이 이해해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또 했죠. 이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한 4번인가는 한 것 같아. 아닌가? 내가 너무 좀 적게 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을. 최소한이라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뭐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근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래서 보안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막 그런 악용 가능성이 없는 내가 이렇게까지, 나는 이 대목에서 슬펐어요. 보셨어요? 아니 이제 대통령도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또 자신의 말의 무게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또 아니다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있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막 그런 악용 가능성이 없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고. 안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 받고요, 거의 없는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응? 나는 이런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몇 번을 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이 보안 수사권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고관여층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생에 대한 부분, 자기 먹고사니즘이나 차라리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우리 민생과 관련된 이슈를 더 얘기했으면 얘기했지, 왜 여당 대표라는 양반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아직까지 떠들고 앉아있냐고요. 중요한 건 알겠어.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내가 보니까 거의 없는, 조금 있는 것도 그것마저도 봉쇄해야겠다. 나도 속이 터지더라. 없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제도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은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반년간
여러분 제가 검찰 대변인 듣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뭔데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검찰 대변인이야? 우리가 무슨 법조인입니까? 토론해보자. 응?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거나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에 찬성하거나 우리 그런 의견 없어요. 전문가들끼리 좀 잘 토론해가지고 최대한 부작용 없이 제도 개선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해도 너 어느 쪽 편이지? 예를 들면 너 어떤 변호사랑 노니까 너 어느 쪽 편이지? 토론하라고도 말을 못했던 지난 6개월을 생각해보세요.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고? 김용민, 박은정. 김용민, 박은정. 법사위에 법사당 위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죄다 방송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고 하루 왼종일 보안수사권 얘기만 해대고 거기에 나는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떠들면 너 검찰 대변인이지? 거기에다가 또 이제 딱지 붙여가지고 야 니들 유이재명이지? 어디 어느 방송에 나가도 다 댓글 달러 우수수 따라와가지고 이 새끼 박영식 이 새끼는 검찰 대변인이다 이지랄들하고 앉아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나는 어제의 브리핑에서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거의 없다.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 봉쇄한다고 하면 뭐 제도라는 건 나중에 필요하면 바꿀 수 있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난 너무 슬펐어요, 솔직히.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대통령이 한 번 얘기했으면 알아들으면 되지. 거기에 또 댓글이 하듯이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노무현의 검찰개혁 정신을 살리겠다 이지랄들하고 앉아있어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몇 번, 수십, 수백, 수천 번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를 위해서? 순수하게 보안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순수하게 보안수사권을 위한 토론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지들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이거를 반년 내내 이지랄들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들 맨날 편 가르고 욕하고 저 따라와가지고 집단 린치가 하고 그거 부추기는 방송 죄다 뭡니까? 아침 오후 저녁으로다가 그냥 아침 오후 저녁으로다가 맨날 선동하고 토론은 무슨 반대쪽 얘긴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맨 지들 떠들고 싶은 사람들만 섭외해가지고 맨날 그냥 선동하고 열받아 죽겠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어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뭐 보안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막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자,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이게 바로 질린 사람의 전 태도라고 봐요. 대통령도 질렸어요. 내가 보기엔.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게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게 뭐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넘겼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거나 대통령이 뭐 의견을 내면은 이거를 또 정치화를 시키고 정치적 논쟁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라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질려버린 거예요. 질려버린 거거든요. 오죽 질렸으면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손 뗄 테니까 국회에서 논의하시라라고 이렇게 넘긴 거라고. 대통령도 이제 이 얘기는 아마 질리실 거예요. 같은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네, 그다음. 네, 이제 9개 매체 질문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가 뼈 때리는 거죠? 네, 그다음. 네,
없애기 위해서 국회의원 논의하세요. 국회의원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이게 뭐냐고. 권한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정치인들의 책임을 얘기를 했죠. 그분들 책임 안 질 거라고. 대통령도 알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본인 임기 말이 되거나 나중에 퇴임을 하게 돼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만약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때 그렇게 했다? 이재명 때 보안 수사권이 어쨌다 저쨌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이재명 대통령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 여당의 책임의 무게를 알고 법률과 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있을 때는 토론하고 수기하고 정치적으로 이걸 이득 삼아서 부각시키지 말고 수기하고 토론해라. 이거를 몇 번 얘기했습니까?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넌 검찰 대변인이야. 그러니까 질려버린 거지. 권한을 줬으니까 책임도 지겠죠. 알아서들 하시라. 권한을 줬으니까 책임도 지겠죠. 저는 역사 속에 남겨야 된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들의 이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성과 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성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진다.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이미 수십 번 강조했어요. 혹시나 모를 그럴 사안들을 대비해야 되는 대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 완전 폐지, 완전 폐지, 완전 폐지, 완전 폐지라고 얘기를 해서 그 뒤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면 정말 비겁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정치인들인 겁니다. 나는 나 몰라라 하겠다. 통과됐으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이득만 보면 된다. 그게 보안수사권이든 뭐든 간에 법안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대통령 탓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건 대통령이 책임진다라는 걸 뭐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 주제만 내가 지금 20분 했다고 또 누가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죽겠다. 죄송합니다. 예. 자, 지지도에 대한 부분과 당청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우린 보겠습니다. 예. 앞에 시작할 때 7번, 8번 질문 받고 지금 이제 9번, 10번. 예, 9번, 10번 얘기인데 요것도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뭐 지루하진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안 나가시는 거 보니까 그냥 들어는 주시네. 감사합니다. 줄 하락세, 당청 관계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속상하다, 어떻게 진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국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뭐 작은아마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선거일을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없죠. 근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아, 나는 이것도 진짜 나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나 진짜 정말 나 어제 이거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그 친근하게 표현하면 뭐 사석에서 어제도 사실은 밤 늦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무슨 죄냐. 어제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 양반이 무슨 죄냐.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솔직히 대통령 지방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69%의 지지도를 찍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리 선거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MBS나 갤럽 기준으로 60% 중반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양반이 얼마나 속상하면 기자회견에서 저러겠냐. 그 얘기를 했다고. 정말. 근데 지지도나 이런 그 당청 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도 표정이 굳고 한숨이 나오죠. 나 그거 보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에휴. 하고 있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국정은 변한 게 작은아마 없다.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선거일을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잖아. 이 얘기 하면서 얼마나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지지도를 올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1%, 2%, 3%, 2%, 1%씩 올려서 69까지 갔던 거예요. 거의 70까지도 갔었다고. 근데 지금 이게 뭐냐 이거야. 결과가 바뀐 것도 없죠. 근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그건 냉정한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이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아 진짜 씨. 진짜 이것 때문에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딱 그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어?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코스피 9천 시대에 각자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를 포함한 정부는 그래요. 이 일을 대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선택을 하해 주지 않으신 거죠.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생기는 문제들, 논쟁도 있고 또 해석을 둘러싼 다툼도 있고 대책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도 또 있는 거죠. 그러나 그조차도 더 나은 대한민국, 민생 문제, 민생 경제에 더 나은 진전, 더 나은 결과 이걸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에휴. 뭐 제가 선거 얘기를 하면 일단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정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래서 선거 얘기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네. 여기서 답을 해도 안 된다고 누군가 민주당의 선거를 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목에서도 이제 당무 개입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당무 개입. 분명한 거는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다른 요소를 찾기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또 이쪽이 또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 경쟁을. 합리적 경쟁. 있는 사실의 기초에서 논쟁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있는 사실의 기초에서. 마세요. 없는 거 지어내지 마 좀.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면 거기다 막 공격하고 그래서 다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기 진짜 있나 봐.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나쁜 짓이죠.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건 전쟁이죠. 또 모욕하지 마세요. 뭐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꼭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지. 보면 막 확 짜증나게 그냥 저 막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것도 정치 문화의 일부죠. 정치 문화도 더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 논쟁을 해야죠.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하여튼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또 지나면 다 그만이에요. 지나면 나 또 맨날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누구 말이 맞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 가지고 막 음해를 하고 말이에요. 아이고.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잖아요. 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패싸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좀 여야 간에 뭐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좀 없는 얘기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언제 주가 9천 가지고 자화자찬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야당이 그렇게 했죠. 어제.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내가 몇천 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릅니다.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트는 것보다는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자화자찬했다고 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수아비 전법 하지 마라. 조만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면 이 얘기고. 되겠습니까?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네, 마라. 그래서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도 하셨죠. 그 어제 뭐 영상 그 대목을 찾지는 못하지만 우리 편 안 썼다고 누가 뭐라고 했다.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했습니까? 우리 편 안 썼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다른 편도 쓰고 우리 편도 썼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능력이 있어야 쓴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야. 대통령이 이제 능력 중심주의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를 또 이제 그 선발해서 참모로 일을 시키느냐. 심지어 뭐 아니 민주노총 했던 사람을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을 시키는 시대가 됐는데 뭘 우리 편을 안 쓴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쓰는 것은 우리 편이든 저쪽 편이든 다 쓰는 건데 자기들 사람 안 써줬다고 징징거렸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거의 종합 선물 세트로 광역 반박과 광역 반론을 대통령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제기를 해주신 건데, 이거 보면서 이제 나도 내일 아침에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대통령 기자회견 한 땀 한 땀 보면서 같이 좀 안타까워하고 같이 좀 위로했으면 좋겠고, 이제 저도 이제 톤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남들이 사용하는 뭐 이른바 이제 멸칭이라고 하는 거나, 그리고 남들이 하는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어떤 조롱 이런 것도 뭐 저는 이제 재밌자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려진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도저히 이게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비겁함과 이 교활함이 이 바닥에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이 자료 보여드리고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선동을 하고 있고 편을 가르고 있고 있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들어 처먹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들어 처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사람이 좋은 말로도 하고 존댓말도 쓰고 신사답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처먹어. 그러면 쌍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해서라도 좀 들어 처먹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 들어 좀 많이 반성을 합니다. 예,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전과 같이 평온한 마음으로 방송하고 싶기는 한데, 예, 가끔 조금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 좀 화가 나 있거나, 뭐 제가 뭐 과하게 어떤 멸칭을 쓰거나 조롱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안 좋게 비춰졌다라고 하면 어제 대통령의 그 브리핑을 듣고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부터 잘하자. 남들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잘하자라는 생각이 또 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반성을 하는데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집단 린치를 가했던 사람들은 반성이나 할까? 내가 누구한테 했던 이야기가 조롱이고 비아냥이고 폭력인 걸 그들은 알까? 그들은 반성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밥하기 싫은 여자님 슈퍼챗을 읽어보면서 화를 다스리겠습니다. C8 1년밖에 안 됐어. 벌써 지들 권력욕에 대통령 상투 잡고 지랄들이여. 개짜증. 우리 지역구 단톡방도 서로 싸우고 지랄들이여. 연병. 이래서 정권 재창출하겠냐. 아유, 우리 밥하기 싫은 여자님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아니 저도 근데 좀 지금 좋은 얘기로 조곤조곤 하려고 하다가 저도 열받아가지고 밥하기 싫은 여자님 슈퍼챗을 대신해가지고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이런 씨발 1년밖에 안 됐어 이 씨발 벌거지 새끼들 정권 재창출 할 거냐 이 개새끼들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럴 때도 있고 화가 나면 화를 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화가 나면 화가 나면 화를 내야죠. 내야 되는데 저는 또 여러분들 대통령이 전쟁은 하지 말고 경쟁을 하라고 하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